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149페이지를 펴보세요. 14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149페이지에 보니까 맨 꼭대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렇게 돼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계속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역이 뭐다? 구역이 장소, 범위, 나와바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다, 범위다, 나와바리다. 그래서 그럼 무슨 장소냐? 그랬더니 요런 장소죠. 도시 개발을 할 장소다. 요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역이란 말은 장소, 범위, 나와바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그랬으니까 구역 앞에 도시개발이 붙었으니까 도시를 개발할 장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할 장소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할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름을 지정권자 이렇게 표현해요. 지정권자. 그런데 이 지정권자는 거기 교재에 원칙과 예외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칙을 보니까 시도지사, 그다음에 대도시 시장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도지사는 다 알 거고 도지사 앞에 나와 있는 시는 어떤 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지사하고 레벨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도지사하고 레벨이 같아야 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시는 레벨이 도지사하고 같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주시라든가 양산시는 도지사하고 레벨이 달라요. 그럼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울산은 광역자치단체장이고 도지사도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라고 해서 시가 같은 시가 아니에요. 경주시나 양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고 울산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뭘 한다고요? 광역자치단체라 그래요. 광역자치단체. 자, 그 다음에 대도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대도시라고 하는 말은 특별시 광역시에 속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맨 밑에 보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예외가 나와 있는데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권을 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스에 보니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개가 나와 있는데 그 박스가 공교롭게도 5개다 보니까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니까 내기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내려앉혀가지고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사유다.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5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다음 내려앉히면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5번이나 출제가 되어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이미 5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어차피 애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애울 거예요. 국중공 2000 이런 식으로 애울 겁니다. 그럼 거기 박스 안에 1번이 뭐냐면 국가가 할 때 그 국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국가가 도시개발을 할 사유가 있다. 그럼 국가가 도시개발을 할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할 때 중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할 때 공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보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기관 관련이 있거나 국가계가 밀집한 연계가 있을 때, 국가계가 관련이 있거나 국가계가 밀집한 연계가 있을 때, 그때 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추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얼마 이상일 때라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거기 그 둘을 동그라미 쓰세요. 요거 둘입니다. 둘 이상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 이상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5번이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이 있다. 그래서 요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장 요 세 명을 묶고 갖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정권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묶어서 지정권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쪽 페이지 15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그 153페이지에 뭐가 있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 규모라는 게 나오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때 거기가 일단 만약에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이거나 생산녹지, 자연녹지, 첫 번째 박스에 들었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였을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가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박스 바로 밑에 뭐라고 되냐면 도시지역 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도시지역이라 하고, 그런데 신도시 개발은 도시지역 외가 더 크게 할 수 있고 더 편하거든요. 도시지역 외라고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잘 한 번 듣고 잘 기억이 안 나죠? 관농자를 말해요. 도시지역 외라고 하면 관농자가 뭐예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거를 관농자라 그래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지금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0만 이상. 근데 거기 보니까 예외가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10만 제곱미터일 때는 조건이 두 개가 붙었네요. 뭐가 붙었냐 했더니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서는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를 갖추거나 4차로 이상의 진입도로, 4차로 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오늘 그 프린트물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프린트물을 한번 볼게요. 자, 메일 정리 노트입니다. 메일 정리 노트 거기 1번을 볼게요. 1번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거기 공공기관 할 때 그 공을 동그라미 치세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가로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거기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얼마라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 관련이 있거나 국가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으니까 5입니다. 30만 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에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공업지역 네모, 공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최소 얼마 이상으로 지정해야 됩니까? 얼마? 자, 여기 봐, 여기 지금 다 돼 있네. 공업지역일 때는 공업지역은 규모가 얼마,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은 얼마라고요? 3만 제곱미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자, 그다음에 앞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교재 145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145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 거기 기획이 개발 계획이다 이런 말이 나왔네요. 요 개발 계획인데 지금 도시개발 요거 일단 수립자가 개발계획 수립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지정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니까 그 지정권자가 저기 누구를 지정권자라고 하고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장 그거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정권자. 그 지정권자가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 그 마스터 플랜에 해당되는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이 이제 3주차 강의란 말이죠. 그럼 첫째 주, 둘째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공법은 행정에 관한 행정법이란 말이에요. 토목을 하는 법이 아니라 공공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발동하는 데 사용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공권력을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랬고 공무원이 뭔가 하려 그러면 공무원 집단은 그냥 못해요. 뭐가 있으냐? 계획서가 있어야 뭐를 합니다. 먼저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계획에 승인이 나야 뭔가 일을 해요. 그럼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먼저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계획을 짜야 그거에 따라서 뭔가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제가 첫째 주에 준 프린트물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선계획 후 이용 개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프린트물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시란 말씀 드렸죠? 그 프린트물의 체계도 그 체계도에 보면은 제목이 맨 꼭대기 제목이 공법 체계도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토의 계획에 보면 선계획 그다음에 후 이용 개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체계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국토의 계획이 뭐라고요? 선계획 후 이용 개발.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여드릴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뭐부터 한다고요? 계획부터 먼저 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보여드렸지만 지금 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한다고요? 계획을 먼저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개발계획이 챕터 1에 있는 거고 도시개발구역이 챕터 2에 있는 거예요. 공무원 집단은 계획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한다. 그래서 이 계획, 마스터 플랜에 해당되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먼저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플랜을 짜야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은 구분을 두 가지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요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자, 지정하고자 할 때 그랬으니까 도시개발구역을 현재 지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지정하고자 할 때 그랬으니까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때 개발계획도 함께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갖다가 지정을 할 때 동시에 함께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지정하고자 할 때, 그럼 다른 말로 지정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정하려면 그래서 지정 안 한 거죠. 지정하기 전에 먼저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146페이지를 보세요. 146페이지 가운데 3번 네모입니다. 3번 네모에 개발계획의 수립시기 거기 1번의 원칙을 보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래서 아직 지정 안 했죠.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정하려면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함께 고시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예외가 나와 있는데, 자, 예외입니다. 예외는 도시개발구역을 갖다가 지정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거기 6개가 나오는데 그 박스 안에 보니까 5개가 있죠? 교재 한번 보세요. 거기 교재에 2번의 예외에 박스 안에 5개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쓴이라고 강의를 안 듣는 것 같아요. 원래 노트 필기는 집에 가서 하시는 겁니다. 동영상 보면서. 강의를 놓치면 뭔 소용이 있어. 수업 들으러 왔으니까 수업을 들어야지. 거기 예외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다고요? 5개. 근데 지금 칠판에다가 쓴 건 몇 개라고 써놨어요? 6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박스 안에는 5개인데 왜 6개라고 써놨지?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니다. 거기 예외에 보니까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거기 하나 더 있구나. 자, 밑줄 칩니다. 개발계획을 공모, 거기까지 밑줄 치세요. 개발계획을 공모했다. 공모가 뭔가요? 공개 모집했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공모가 뭐라고요? 공개 모집. 뭘 공개 모집했어요? 개발계획. 저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한다.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하거나 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밑줄 세요. 지정 이후. 요겁니다. 지정 이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하셨다. 그 박스 안에 있는 5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해도 된다. 그래서 1번 자연녹지, 2번 생산녹지, 3번 도시적 외지역. 잠깐만, 도시지역 외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 봐, 도시적 외가 어디라고요?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관농자. 4번에 당해 도시개발구에 포함되는 주거상업 공업적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의 면적의 밑줄 치세요. 100분의 30 이하다. 100분의 30 이하. 5번째, 국토장이 지역균형 발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5개 하고 박스 위에 개발계획을 뭐 할 때요? 공모할 때는 이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6개는
도시개발구역 신도시를 먼저 발표하고 여기 신도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외죠. 자,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서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개발계획까지 같이 고시해야 돼요. 그럼 미리 개발계획을 짜야 되겠죠. 미리 짜가지고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서 함께 이렇게 고시해야 되는 건데 이 예외는 뭐냐면 신도시를 먼저 뻥 발표해서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나중에 수립해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부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정관 신도시가 있어요. 정관 신도시. 가보거나 지나가 본 적 있죠? 부산 저 동부산 쪽으로 가다 보면 정관 신도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 부산 저 끄트머리에 하단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명지 신도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명지 신도시. 그러면 정관 신도시나 명지 신도시는 원칙론을 따랐을까요? 예외론을 따랐을까요? 예외론을 따랐어요. 예외론이 뭐냐? 신도시를 먼저 발표해 놓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 케이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관 신도시, 명지 신도시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거기 그럼 여기 도시개발 신도시를 먼저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수립해도 되는 예외 사유 6개 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혹시 정관 신도시를 처음 발표할 당시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혹시 기억을 합니까? 어떤 땅에다가 정관 신도시를 발표했을까요? 네? 묘지. 좋습니다. 그 묘지인데 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뭐가 있었어요? 산이죠. 산 속이니까 묘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관 신도시는 산 속에다가 신도시를 지정한 거예요. 신도시 발표를 산 속에다 했어요. 산속 허벌판 산속 산속에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산이니까 여기에 해당돼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여기에 해당돼요. 도시적 외. 그럼 그 박스 안에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적 외에.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도시개발구역부터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외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명지 신도시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오션시티라 그래요. 오션. 일단 오션이란 말이 뭐예요? 바다. 그러면 명지 신도시는 바로 바닷가에다가 지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바닷가에다 지었으니까 용도가 뭘 것 같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요. 자연환경 보전지요. 거기가 해안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매립을 해가지고 한참 동안 다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명지 신도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바닷가 거기가 이제 을숙도 쪽으로 이어지는 그쪽 쭉 그 삼각주란 말이에요. 삼각주니까 거기를 매립을 해서 다져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오랜 기간 동안 다지고 해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이제 명지 신도시로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신도시 발표하고 난 이후에 개발할 수 있었다. 왜? 거기 정관 신도시는 거기 산속이었기 때문에 그 주로 여기 관리 지역이었겠죠. 그 다음에 명지 신도시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도시적 외니까 그 박스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도시를 먼저 뻥 터뜨리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여기 원칙론에 해당되는 게 파주 신도시라든가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검단이 어딘지 압니까? 여기 울산 이쪽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검단은 저쪽 김포하고 인천 그 사이 중간쯤에 있어요. 검단이라고 하는 데가 김포하고 인천하고 한 중간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 일산 신도시, 파주 신도시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요. 도시개발구역을 갖다가 여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개발 계획을 수립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다 실무에서 그대로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보죠. 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요 개발 계획을 환지 방식이다. 이따가 아마 2시간 끝무렵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사업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것을 몽땅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수용 방식. 그 다음에 빌려서 도시개발구역의 예정지의 땅을 빌려갖고 사업을 하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혼용 방식이라 그래요.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끝날 쯤 가서 나와요. 사업 방식이. 그래서 요거 듣고 1, 2월에 다시 들으면 훨씬 더 많이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또 첫 진도가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또 들으면 훨씬 더. 그 다음에 5월 달에 또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한 번 듣고 이해 안 된다고 막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2달 단위로 계속 하니까. 그래서 처음 강의 듣고는 다 강의를 흡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법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돌려보고 노트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트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듣고 집에 가서 동영상 어차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노트를 하세요. 여기는 가능한 한 그냥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말은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빌려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큼 동의를 받을 거냐 그랬더니 면적, 토지 소유자의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국가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다. 국가이거나 지자체인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야 된다. 동의를 갖다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원래는 동의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국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 교재에 어디로 가냐면 147페이지로 갑니다. 자, 147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 밑에 보니까 그 4번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그래서 환지 방식이다. 그 양가로 1번의 원칙입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을 내묻히세요. 환지 방식은 빌려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땅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동그라미 and입니다.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밑줄, 총수의 2분의 1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외가 나와 있는데 예외 1번 동그라미에 동의 생략이 나왔네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밑줄 쳐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요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밑줄 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시행자가 국가이거나 지방자치단체면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 동의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예외가 자꾸 정답이 돼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저기 구분해 보니까 원칙 예외, 이렇게 원칙 예외.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되세요? 원칙 예외. 저기도 원칙 예외, 여기도 원칙 예외. 근데 아까 이 국토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유가 5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외가 정답이 많이 걸려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여기 예외에 별표가 2개나 붙었잖아요.
여기서도 정답이 엄청나게 나와요. 여기 이거 6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거의 예외가 거의 이 정답으로 시험 문제에 걸린다. 공법 특성상.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원칙 예외 끝없이 이어지는데 그중에서 원칙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정답은 예외에서 걸린단 말이죠. 나중에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보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말이죠. 145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교재 145페이지를 펴봐요. 그럼 거기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는 개발계획, 요거죠. 저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인데 그 박스에 맨 끝에 머리에 14, 15, 16, 17이 있습니다. 거기 박스에 보니까 14, 15,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7 이렇게 4개를 박스 쳐세요. 거기 박스에 17개가 있는데 17개 중에서 14, 15, 16, 17 4개만 박스 치라고요. 이쪽 친구 박스를 치라잖아. 내가 박스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라는 게 아니고 박스 치라고. 이렇게 박스. 제발 시키는 대로 좀 해. 박스 치라고. 동그라미 치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왜 박스를 쳤냐면 자, 그러면 그 교재 가지고 교재 1번 박스 1번 위에 2줄 올라가 볼게요. 박스 안에 1번에 위로 올라가서 2줄 거기 갑니다. 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다만 밑줄 쳐보세요. 14부터 17 우리가 지금 박스 친 거죠. 14부터 17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자 밑줄 주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라는 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17개 중에서 요 14, 15, 16, 17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저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너무 잘 낸단 말이지. 그러면 14, 15, 16, 17을 빼고 나면 앞에서부터 1번부터 13개가 남아요. 그러면 14, 15, 16, 17을 갖다가 이거를 지금 이거를 갖다가 동그라미로 바꾸면 1, 2, 3, 4, 5지선다가 완성돼 버려. 그 다음에 하나를 1번부터 13번 중에서 뭐 하나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13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정답으로. 그러면 13개를 내올래요? 4개를 내올래요? 4개를 내워야지. 당연히 4개를 내워야지. 어떻게 13개를 내올 거야? 그럼 4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13개 중에 뭔가 하나 들어와도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4개를 암기하는데 그냥은 안 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암기란 방법이 이런 식으로 암기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비수가 임순하다 이렇게. 비수가 임순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비수가 임순하다. 그럼 14번을 보니까 이제 보세요. 14번에 도시개발구역 바깥의 지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자, 비용 부담이 B를 네모치세요. B가 비용 부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사용할 때 수를 네모칩니다. 수입니다.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에 물에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을 때는 밑줄세 세부 목록. 그 다음에 16번에 임대주택 할 때 임을 네모치세요. 임대주택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그 다음에 17번에 순환개발할 때 순을 네모치세요.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이다. 그래서 요거 4개를 딱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외워지니까 그래서 이거 비수가 임순하다 이게 박스형 문제로 여러 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비수가 임순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거기 박스 안에 1에서부터 13번까지 뭐가 하나가 들어와도 금방 골라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험장 가면 금방 생각나요. 비수가 임순하다. 생각이 굉장히 잘 나기 때문에 답을 손쉽게 골라낼 수 있어요. 비수가 임순하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네요. 자, 그럼 프린트물을 볼게요. 자, 메일 정리 노트 봅니다.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개발계획에 수립할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자, 여기 봐요.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정권자죠? 누구로 있다고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장입니다. 그 세 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지정권자. 그래서 O 맞는 것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자, 프린트물 뒤집어 보니까 1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밑줄 쳐졌네요. 지정 이후란 말.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그러면 일명 비수가 임순하다죠. 1번 도시개발구역 바깥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그 B 쓰세요. 비용부담계획입니다. 비용부담계획. 그 다음에 비가 뭐예요? 비수할 때 수가 뭐예요? 수용 또는 사용이죠. 2번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거기에 정체가 물건의 권리. 그 다음에 비수가 임순하다. 3번 임이 뭐예요? 임대주택이죠. 비수가 임순하다의 임은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비수가 임순하다의 수는 뭐야? 순환개발입니다. 순환개발. 순환개발 4번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당돼서 일명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비수가 임순하다.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서 여러 번 반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11월, 12월 과정에서 이 정도만 정리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좀 정리했고 시험장 가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많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은 154페이지를 좀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으로 뭐 했냐 했더니 이렇게 지정고시를 했어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누가 했나요? 저기 써놨네. 지정권자라고 돼.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장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고시를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여기가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다는 건데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것은 뭐랬냐? 실제로 한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한 거 요거 하나만 실제로 한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니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도 되고 지구단위계획도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처리해 줄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하나 하면 여기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에서 본다 그랬으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 됐다. 그럼 왜 도시지역이 됐냐? 여기 보니까 관농자는 도시지역 외란 말이죠. 그럼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인데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용도가 자동으로 뭐로 바뀌었다?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데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특혜가 벌어진다고 지난주에 했을까요? 한 번 듣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괜찮아요. 정상이니까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가 있는다라고 지난주에 해드렸어요.
그러면 더 많이 짓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특혜가 발생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 만약에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자동으로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한 배 더 올려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5층 지을 수 있는 거면 한 배가 더 올라오니까 30층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농제는 자동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성을 본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의제 간주조항이니까 자동으로 처리가 돼버렸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이쪽 교재 154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꼭대기에 양가로 1번입니다. 거기를 볼게요. 154페이지 맨 꼭대기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자 이제 밑줄칠게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 밑줄 쳐오세요.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프린트물을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물은 메일 정리 노트입니다. 메일 정리 노트 12번을 볼게요. 12번입니다. 12번을 보니까 고시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괄호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거 본다. 그럼 도시지역과 뭐로 결정고시됐어요? 저기 써놨네. 뭐라고 써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구역은 뒤에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만 넣으시면 되겠네요. 뭐만 넣으시면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저기 돼 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란 말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이 지금 고시가 되면 그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 처리가 되어졌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냐면 159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159페이지에 가니까, 그래서 거기 이 꼭대기, 맨 꼭대기에 보니까 1절, 그래갖고 사업 시행자 내려와서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부문 시행자,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박스에 4개가 나왔네요. 국가와 지자체를 대표적인 공공사업 시행자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공기관이 나왔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일명 LH라고 부르죠. LH.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철도공사.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매입 공공기관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공공기관이 엄청나게 많지만 거기 나와 있는 6개만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1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니까 당연한 건데 한국수자원공사? 이 수자원공사가 무슨 개발을 하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응? 어디? 경기도 화서? 화서는 아닌데? 어디 있냐면은, 저기, 부산에, 낙동강하고 맥도강하고 2개 있는데, 거기를 지금,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분을 51% 가지고 하고 있어요. 거기를 뭐라 부르냐면, 에코 델타 시티라 그래요. 지금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쳐보세요. 에코 델타 시티라고. 에코 델타 시티.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오죠? 예. 에코델타 시티가 수자원공사가 지분을 51%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49%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거기 사업이 지금 많이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스마트 시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산 사하 쪽에서 을숙도 건너가 가지고 오른쪽 편을 좀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지 신도시 아래쪽이에요. 명지 신도시 아래쪽에 부산에 경마장이 있는데 경마장 그 아래쪽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
델타 시티인데 거기엔 특이하게 강이 두 개가 지나가요. 낙동강 하나 지나가고 맥도강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둘 다 강이니까 수자원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낙동강, 맥도강. 그래서 수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분을 51%를 가지고 거기 이 신도시 개발권을 갖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자, 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박스 세 번째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출연 기간인데 이 정부 출연 기간이 굉장히 많은데 2개만 신도시 개발권을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번에 보니까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특별배달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데 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서귀포에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서귀포 국제 그 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박스 4번에 지방공사가 있는데 그 지방공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산도시개발공사, 울산도시개발공사, 경남도시개발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이거를 지방공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4개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하고 정부출연기관하고 지방공사 그 4개를 우리가 묶어서 공공사업시행자라 부른다는 겁니다. 공공사업시행자. 자, 넘겨봅니다. 넘기면 뭐가 있냐면 민간 부분 시행자라고 해서 7개가 나왔네요. 민간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그 1번에 토지 소유자, 2번에 조합인데 조합을 잘 보셔야 돼요. 조합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 조합을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그런데 가로에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그다음 현금 보세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조합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한해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칠판 잠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환지 방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까 환지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을까요? 빌려서 한다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수용을 하지 않고 빌려서 전답 과수님의 잡정지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나올 텐데 이런 걸 땅을 전답 과수님 잡정지 미개발지 땅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할 때 한해서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2번 시행자 누구예요 거기? 조합이 사업 시행권을 갖는 경우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한한다. 그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기초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 텐데 1년에 내가 또 하고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7, 8월에 또 하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할 거니까 그때 가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161페이지 쪽으로 봅니다. 161페이지 맨 꼭대기에 거기 2번입니다. 도시개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원칙이 나왔어요. 첫 번째 줄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네모칩니다.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쭉 그다음에 밑줄 치세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어떤 경우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고요? 전부 환지 방식. 몽땅 100%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린트물을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4번입니다.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가로가 지정한다.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어디로 다시 가자면은 저쪽 페이지 159페이지를 다시 갈게요. 159페이지 박스 위에 151페이지 공공부분 사업 시행자 박스 바로 위에 줄을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 중에서 믿으십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죠? 누가 지정권자예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장인데 그 지정권자가 11개 시행자 중에서 하나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갑니다. 4번 문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가로가 지정한다. 가로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가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가로를 시행한다.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누구를 시행해서 정한다? 조합.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누구라고요? 조합.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그리 보셨고, 자, 이제 어디를 좀 볼 거냐면 조합을 좀 볼게요. 시간이 애매하네. 조합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합서부터는 쉬었다가.